네, 안녕하십니까. 2022년 9월 5일 야간 해외 시장 체크 좀 하겠습니다. 오늘 미증시가 안 열리죠. 대신에 유럽 시장은 열려 있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국가는 독일이 될 수 있겠죠. 독일이 제조 강국이다 보니까요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양한 제조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. 그렇죠? 근데 독일이 지금 한 2% 정도, 확실히 영국 다른 국가 대비해서 유럽에서 특히 많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 영국이 0.15, 영국은 금융 강국이죠. 프랑스, 프랑스는 문화, 명품, 샴푸, 화장품 다 있고요. 이탈리아도 비슷한데 독일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. 장중에 아까 3% 정도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좀 회복하네요. 유럽 우리만 좀 빠져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좀 한번 체크하고 독일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. 지멘스 역시 33%, 로레알 20%, 예. 알리안츠 23% 고점 대비, 루이비통 15%, BNP 파리바 이것도 27%, 악사 13%, 에어버스 29%, 아디다스 50%. 아디다스가 좀 많이 빠졌네요. 아디다스 저 좋아하는데 축구용품. 폭스바겐, 자동차도 현대차랑 비슷하죠. 차트가 띵. 그때 이제 전기차 이슈 불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다 좀 전기차 관련주들이 한번 쫙,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관련해서 움직였던 점. 그다음에 사노피, 아스트라제네카. 그 다음에 독일 하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회사가 또 벤츠와 다임러의 합작품, 다임러 벤츠가 있죠. 다임러 벤츠라고 안 나오네요. 크라이슬러 다임러 벤츠가 예전에 있었는데 안 나오네요. 독일 제가 올려놨었는데 없어졌어요. 종목도 어떻게 된지는 한번 저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. 유럽 시장도 안 보다가 좀 오랜만에 한번 오늘 미증시가 안 열리는 관계로 한번 열어봤습니다. 그 다음 BMW 있을까요? BMW 보통 주독이 있네요. BMW는 21%. 아우디 있을까요? 찾아보겠습니다. 아우디로는 일이 없네요. 아우스그라 독일이 없습니다. 또 독일은 뭐가 좀 유명한가요? 이 정도면 그래도 시총 높은 것들은 어느 정도 코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시장만, 미국 시장이 그나마 좀 버티고 있고 유럽도 그다지 좀 좋지 않다. 특히 이제 독일이 다양한 어떤 경기 변화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와 비슷한 제조 수출 강국이죠. 자동차, 기계, 다양한 전기 제품들,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현재 실시간으로 어떤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영향을 좀 체크할 수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체크했고요. 독일 닥스 30, 알리안츠, 이거 뭐죠? 컨티넨탈, 다임러 한번 보겠습니다. 그냥 다임러라고 되어 있나요? 다임러 영어로 되나요? 다임 영어로 해보겠습니다. DAIM 다임러 트럭 홀딩이 되고
이쪽은 또 안 나오네요. 네. 그 다음에 BASF, 아디다스, 바이에르, 이거는 약골이 아스피린 맞죠? 더치뱅크 한번 볼까요? 도이치뱅크, 도이치텔레콤도 있네요. 네, 도이치방크, 포스트, 네, 이런 것들. 그쵸. 이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. 네, 이렇게 5%씩. 네, 우리나라 은행주도 지금 휘청휘청하는데, 그러니까 은행주가 못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이런 이유가 되는 거고요. 예. 그 다음에 은행주가 또 많이 빠지는 이유도 이제 이런 게 되는 겁니다. 지금 은행주가 배당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어떤 은행주에 대해서 인생을 걸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이죠. 예. 은행주도 주식이라는 겁니다. 예. 주식이라는 위험, 예. 투자 위험 자산, 예.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. 배당을 뭐 7%를 주든 8%를 주든 경기가 침체되고 은행이 가지고 있는 고객 자산, 부채, 특히 대출해준 돈이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부실 채권으로 바뀌고 미상한 채권으로 바뀌고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채권에 대한 손실을 전부 대손 충당금으로 다 갚아버리면 흑자이던 은행주들이 다 적자로 바뀌고,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면 부동산 문제, 나중에는 이제 어떤 금융 리스크 전반으로 이제 걸쳐서 완전히 이제 패닉 시장으로 바뀌어버리는,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, 주식 투자자가 감당할 수 없는 곳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게 주식시장이 가진 가장 큰 위험입니다. 원금 전액 손실에 대한 위험. 네. 근데 그게 정말 그 기업이 없어지면서 원금 전액 손실이 되면 상관없는데, 우리 또 인간이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. 공포심이. 좀 어렵죠. 과거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튤립 버블처럼, 비트코인처럼, 근데 방금 그 봤던 이런, 아까 종목 하나만 했죠. 폭스바겐이 주가가 올라갈 때 도대체 이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, 84%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 폭스바겐에서 나오는 전기차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전기차가 될 것 같이 움직였습니다. 근데 그게 불과 1년 반 만에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. 그때 폭스바겐 주식을 산 사람들은요. 독일 사람들도 당했겠죠. 한국 사람만 당한 게 아닙니다. 우리만 주식 투자해서 손실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전 세계인들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다는 겁니다. 현명한 독일인, 멍청한 독일인, 그냥 일반 독일인, 다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돈에 대한 욕심,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 조금 더 돈을 많이 가지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지다 보니까 다양하게 우리 삶을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시도가 안타깝지만 실패로 끝이 난 거죠. 근데 문제는 이 실패가 이 정도에서 끝이 나면 상관없는데, 웬걸 이거는 뭐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. 아까 얘기한 것처럼. 예. 말도 안 되는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, 경기는 계속 나쁘고, 이제 경기 침체가 되고,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금융시장이 갑자기 동맥경화가 걸린 사람처럼 돈맥경화가 되고, 유동성이 얼어붙고, 신뢰가 다 깨지면서 공포지수만 급등하고, 지금 독일의 폭스바겐도 이 180불이 80불이 되고 50불이 되고, 과거에 100불 떨어질 때처럼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러면 그때는 정말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패닉셀을 하게 되는 거죠. 그게 주시장입니다. 그런 과정이 또 있는 거죠. 이때 패닉바이를 한 것처럼요. 패닉바이도 있었고 패닉셀도 생기는 게 주시장이다. 독일 시장도 아무리 뭐 냉정하든 뭐 어쨌든 다 필요 없습니다. 우리 독일 애들도 삼시세끼 밥 먹고, 우리도 밥 먹고, 독일 사람들도 사랑하고 한국 사람도 사랑하고, 독일 사람들도 화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화내고 똑같거든요. 다 인간의 어떤 본연의 심리적인 마음들이 움직이는 게 주시장이기 때문에 AI고 뭐 기관 투자자고 외국인 투자자고 다 필요 없습니다. 나중에는 그런 어떤
패닉스러운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,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게, 여러분들 늘 강조드리는 게, 절대 대출, 빚을 내서 내 모든 것을 가면 안 된다. 얘기를 또 드리고요. 아무튼 유럽 시장도 결국에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체크를 해야 된다. 이런 자동차, 은행 이런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크게 하락하는 것은 분명히 글로벌 시장에, 우리나라 시장에도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또 미칠 수 있습니다. 쉬고 있지만 그런 거 잘 살펴서 또 내일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안 좋죠. 많이 안 좋습니다. 오늘도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파란불인데 잘 현명하게 또 이겨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